자,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김종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정보는 고등국어 1등급 전략이에요. 예비고1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비고1 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보고 계실 텐데 지금 12월이죠. 12월, 1월, 2월 이 겨울방학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보내야 첫 시험에서 1등급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명회 시즌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회를 여러 지역에서 다니면서 이 고등국어 1등급 전략에 대해서 우리 팀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안에 다 녹여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설명회 뭐 10번, 20번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효과적인 정보들을 한 번에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강의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정보로 갈게요. 저는 지금 목동 PGA 대치해섬 반포 송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온라인 마라톤 국어로 또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 김종현 강사고요. 키워드 2개로 제 소개 딱 드린 다음에 바로 오늘 고등국어 1등급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1번은 흡입력이다. 제가 인스타에서 국어 정보들을 올리고 있는데 팔로워가 좀 있어요. 제가 요 키워드 흡입력, 제 인스타 팔로워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국어 정보가 정확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정보들이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 받아보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좀 객관적인 지표로 드리고 싶어서 키워드 1번을 좀 말씀을 드렸고 키워드 2번은 역전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수능국어 역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직접 수능국어 역전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국어 역전을 경험하고 이제는 수능국어 역전을 가르치는 강사라는 거. 그래서 그 누구보다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국어 1등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관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11년차 국어 강사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정확한 정보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고등국어 1등급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중등과 고등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5가지의 차이점을 정리를 했고 그 5가지 차이점을 근거로 그 5가지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전략 5가지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등과 고등의 차이점은 일단 시험 범위에 있겠죠. 시험 범위가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중등 때는 교과서 중심이라고 한다면 고등 때는 이제 교과서 그리고 EBS 교재, 요새 올림푸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거는 전국 고등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는 뭐 교과서 EBS 이렇게 2개 쓰고 어떤 교과서는 EBS하고 모의고사만 쓰고 교과서를 안 써버린 데도 있고 뭐 프린트 아니면 자체 교재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시험 범위가 굉장히 폭넓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월에 보는 모의고사 같은 거, 6월에 보는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이제 교과서 아니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학생들이 하나 오해하는 게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건 어차피 내신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내신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나 산모 볼 때 대충 볼래. 그러지 마세요. 학교 시험 범위 중에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대충 봤는데 나중에 가서 뭐 시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야 얘들아 그거 알지? 우리 이번에 본 3월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등에 비해서 고등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느냐? 바로 이제부터는 플랜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플랜 관리까지 이 고등국어 1등급의 어떤 그 평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전까지 이 많은 시험 범위를 어떻게 공부할 건지 플랜을 잘 짜는 애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7주 동안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1주 차에는 뭐부터 끝낼 것이고 2주 차에는 뭐부터 끝낼 것이고 또 진도가 한 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제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면은 3월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배운 범위를 오늘 내가 좀 당일 복습
하면서 그때그때 소화를 해야 이 많은 양의 시험 범위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내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방학부터 내가 공부할 어떤 그 과제량이라던가 학습량이 있으면 그 학습량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요만큼 할 거야, 요만큼 할 거야. 스스로 좀 플랜을 짜는 훈련을 좀 하시고 학원을 선택할 때도 플랜을 잘 짜주는 학원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고등국어 설명회 갔을 때 학교 시험 범위가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준다. 1주 차이는 교과서부터 하고 2주 차이는 뭐 EBS 들어가고 부교재는 언제 들어갈 거고 이런 플랜이 확실하게 있는 학원을 선택하셔야 되고 학생 스스로도 플랜을 항상 짤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연습 좀 해보세요. 플랜 짜는 거, 스터디 플래너 막 이런 거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플래너 사가지고 거기에 뭐 사용법 적혀있는 요즘 그런 다이어리들도 많고 그러니까 플랜 관리 해보시는 거예요. 요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방식의 차이가 좀 생기죠. 중등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라고 한다면 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이해죠.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음운 변동이 중등 음운 변동은 뭐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의 예시들 막 외우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용례들을 외우는 게 중요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그쵸? 뭐 교체가 일어나는지, 왜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단순 암기에서 이해 위주의 공부를 훈련할 수 있는 전략은 뭡니까? 백지에다가 내가 배운 걸 설명해 보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이걸 좀 해보세요. 백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백지를 칠판 삼아서 내가 직접 설명을 해보는 거죠. 내가 나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친구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동생이라던가 옆에 좀 양해를 구해서 앉혀놓고 설명을 하면서 이해돼? 라고 좀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서 설명해 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백지에다가 내가 배운 걸 설명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부터. 이거 고등국어 1등급 전략으로 방학 때 꼭 하셔야 되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백지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출제 방식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중등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위주, 그러니까 사실적인 정보들을 많이 출제를 하는데 고등국어 같은 경우는 추론적 정보, 비판의 정보들, 그러니까 추론적 이해하고 비판적 이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중등 같은 경우는요, what이에요, what. 이게 뭔데?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이게 뭔데?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본적인 사실 정보들을 물어보는데 고등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추론이 다른 말로 왜죠? 왜? why. 그 다음에 비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요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왜, why와 but.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추론과 비판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략 짜고 어떤 식으로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겨울방학부터는요. 질문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질문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 받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질문을 추론적으로 비판적으로 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히 이게 뭔데요? 에서 벗어나서 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주변에 국어 선생님이 좀 있다면 저 이 질문 어때요? 왜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추론형 질문 어때요? 좀 물어보면 야, 너 질문 좋다. 이런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반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비판적 질문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연습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추론적으로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훈련하셔야 된다. 전략 3번으로 질문 훈련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전략 4번으로 이제 범위 구성인데 중등 같은 경우는 배운 작품으로 구성되는데 고등 같은 경우는 안 배운 작품도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는 예비고1 친구들이라던가 뭐 중2, 중3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고 문제를 좀 풀려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손을 딱 들어요. 저 이거 안 배운 작품인데 풀어야 돼요? 저 이거 아직 안 배운 작품인데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런 질문 안 하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45문항은 다 안 배운 지문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고등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 하나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예요. 점수가 좀 안 나와도 좋으니까 처음 보는 작품들이 막 점철되어 있는 그 45문항의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은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내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접근법을 배우는 것보다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 가득 있는 모의고사를 단순히 보면서 도대체 이 처음 보는 지문은 어떻게 풀어야 될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고민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고 훈련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중등 같은 경우는 평가 지점이 수업을 얘가 잘 이해했는지 배운 데서 낸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얘가 이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복습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건데 고등국어는요. 그거보다는 독해력 자체를 평가하고 사고력, 생각하는 힘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독해력하고 사고력이 전부 다 힘이에요. 문해력,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 집중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국어는 결국에 힘이거든요. 읽는 건 힘이에요. 그럼 힘은 어떻게 해야 길러지느냐? 많이 읽으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장 간 다음에 한 10시간 동안 운동해. 그러면 팔 힘이 갑자기 세집니까? 그렇지 않죠. 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헬스장 가서 하루 종일 헬스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헬스장 가서 30분 하고 내일도 헬스장 가서 아령 들고 이렇게 꾸준히 했을 때만 힘이 길러지잖아요. 국어도 똑같은 거예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조금씩 하루에 한 지문씩 매일매일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루틴하게 글을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수업이잖아. 그러면 토요일 날 과제 허겁지겁 하는 게 90%의 학생들이란 말이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일요일 수업이면은 월, 화, 수, 목, 금에 나눠서 하루에 한 지문씩 적당량을 나누어서 꾸준하게 루틴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마라톤 국어, 제가 하는 국어는요. 과제 관리를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 국어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1등급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몰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루틴하게 문제 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전략 5가지 이제 이해되시죠? 전략 5가지를 왜 중요한지를 이해한 다음에 실행하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중등과 고등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고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절대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커리큘럼들은 각 학원에서 그리고 각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짜주시겠죠. 하지만 그 커리큘럼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원칙과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 고등국어 공부의 본질이 이 5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관리하셔야 돼요. 백지에 설명하면서 스스로 이해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이해하고 답변을 듣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질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끊임없이 추론하는지 비판하는지 질문 훈련 하셔야 되는 거고 모고 훈련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해서 피하시면 안 되고 처음 보는 지문 풀 수 있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읽지 마시고 적당량을 꾸준히 읽어라. 1일 1지문을 읽어라. 마라톤 국어처럼 읽어라. 국어를 마라톤처럼 해라.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제가 마라톤 국어 진행하는 거 밑에 보면 링크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매일매일 한 지문씩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국내 최초 인강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마라톤 국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면서 꾸준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거 5가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12월, 1월, 2월 열심히 달리셔서 4월 말, 5월 초에 있을 첫 중간고사에서 반드시 오늘 영상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서 1등급을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